상위 100대 기업 인재상의 통계적 변화. 2008년에는 8등 수준이었던 책임의식이 2023년에 1위를 찍었고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2, 3등권에 있었던 전문성이 6위인 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010년대에나 먹힐 법한 전문성 타겟으로 직무 성공 경험 기반의 소위 필살기론을 아직도 취업한 대형 유튜버와 이를 카피한 옛날 취업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에 4학년을 마치고 21년도에야 최상위권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 수년간의 변화를 몸소 경험했고 책임감, 즉 인성을 중심으로 어필을 해서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요. 도대체 기업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5년 만에 어떻게 변화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책임감 뛰어난 인재로 비춰질 수 있는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용 인재상의 변화의 핵심은 다름 아닌 노동시장 법의 변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2018년에서 21년도까지 바로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됩니다. 과거부터 워라밸에 대한 니즈는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이것이 법제화되어 기업에 강제되기 시작한 것은 처음이고 정부 정책에 힘입어 기업의 노조들도 퇴근 시간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급부상됐습니다. 이 덕분에 상사가 무언가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약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책임감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한 신입사원이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일을 마무리 못했어요. 이때 두 가지 선택이 존재합니다. 야근을 해서라도 이 일을 끝내느냐, 아니면 일을 대충 마무리 짓고 집에 가느냐입니다. 야근을 안 해도 되는 분위기의 형성과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야근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면서 칼퇴가 성행하게 됐고, 결국 일을 대충 마무리 짓고 집에 갈 힘이 생기며 주변 동료 혹은 회사나 고객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에 맞춰서 야근을 충분히 때려박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내 업무 시간 8시간에 맞추는 게 우선이고 일은 뒷전이라는 거예요. 책임감은 사전적으로 맡은 바 일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입니다. 일이 뒷전인 사람에게 우리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의 면접관이 될 현재 대기업 공기업의 팀장급 사람들이 업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기 쉬웠고 모두가 시간을 때려박는 만큼 책임감 이슈는 없었어요. 그래서 업무 퀄리티는 순수하게 그 사람의 전문성이 결정했으나 이제는 시간 투자, 즉 야근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만큼 업무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전문성이 아닌 마음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투자라는 것은 전문성과도 직결이 됩니다. 이에 대해선 최근 조명받았던 안성재 씨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효율적으로 일하고 개인의 삶을 중요시 여기는 인식의 확산에 대한 안성재 씨의 의견은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성장할 때 필수 불가결한 것은 시간 투자이다 라고 못을 박죠. 즉 시간 투자 없는 전문성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회사가 이와 같습니다. 현재 노동시장 추세상 사람들은 소위 MZ라 불리는 신입들은 야근을 기피하며 일을 책임감 없이 내던지며 최소한의 시간을 회사에 투입하는 모습이 더러더러 관찰이 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기업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잘하는 신입에 대한 기대보다 무책임함을 바탕으로 일을 내던지는 신입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업의 인재상 변화예요. 이 야근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항감이 생기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2010년대에나 면접관을 하시던 유튜버분들이 잘못 오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시죠. 이건 사람이 내서 나온 통계인데 마찬가지로 책임감 1등, 전문성은 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로 영상을 만드신 한 대형 유튜버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책임감은 자신의 일을 잘 완수하는 것이다. 완수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성이 곧 책임감이다 라는 거예요. 완전 억지 논리죠. 전문성은 누가 봐도 하위권에 있는데 전문성이 책임감이라뇨. 그분이 면접관을 하시던 2010년대와 그 이전에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진 않죠. 16% 있잖아요. 근데 84%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책임감 있게 업무를 높은 수준으로 완성하고자 야근을 때려박는 사람이 전문성도 생기는 거예요. 이 영상에 제 의견을 대변하는 통쾌한 인기 댓글이 달렸는데, 책임감은 자발적 야근이지 딴 거 없다 라고 달렸어요. 이런 잘못된 영상들이 계속 퍼지니까 여러분들이 오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 법 개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채용 흐름이 계속 그래왔어요. 삼성에서 인사 업무를 26년간 하시고 2만 명을 면접 보셨던 임원님이 유독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전문성보다 인성을 중요시하는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국 채용에서는 전문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해고가 자유로워서 인성으로 인한 이슈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반면 한국에서는 해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단 인성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을 뽑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는 고용 경직성 문제로 유독 인성을 중요시하는 채용 흐름을 보여왔고, 여기에 가장 큰 불을 지핀 것이 최근 면접관의 법 개정이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야근론에 대해 저항감이 생기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야근을 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성재 씨도 부정적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잘 좀 편집해달라고 사정을 하죠. 손석희 씨는 이런 직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저는 여러분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하러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과 그리고 면접관급인 사람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서 잘못된 통념을 파괴
파괴하고 면접 전략을 논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제부터 전략을 논해봅시다. 자소서 면접상의 답변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1분 자기소개 어떻게 할까요? 직무 관련 성공 경험, 필살기, 유튜브에 1분 자기소개 예시 보면 다 그런 거 어필하는데 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제 1분 소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저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서 해냈던 모습을 어필을 했습니다. 저도 직무 관련 경험이 있었는데 일부러 안 썼던 거예요. 더 중요하게 어필해야 할 게 있었으니까요. 또 고전적인 질문이지만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회사에서 야근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형 질문은요, 그냥 이런 약속이라면 이렇게 야근을 하고 이런 약속이라면 야근을 안 하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부 간제비 같은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야근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여러분을 입사하면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 실제 경험 사례도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신입 때 정말 바빴을 때 마지막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5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저는 휴가를 쓰지 않겠다고 실제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일이나 쳐 이 노예 녀석아 라고 했을까요? 에이, 아니야, 내가 다른 팀원들에게 시켜놓을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라고 해주셨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는 책임감을 지닌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 이 사람을 벗겨먹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수년간 겪었던 취업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은요, 이런 질문에 강해요. 실제로 야근을 많이 하겠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게 막 시간 때려 박아가지고 전문가가 되고 자기 회사에 내에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승진하고 그러고자 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답변이 쉬운데 워라밸 좋은 기업 찾아서 쉬고 싶어하는 애들은 이런 질문에 약합니다. 야근이나 워라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이 들어오면요, 안성재 스타일로 답변하세요. 시간 투입을 많이 해야 일도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야 합격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여러분들의 진심이 아닐지라도 최소한 면접에서만큼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고 나면 면접이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성격의 장단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건 제가 올렸던 역량 티어리스트를 참고를 하세요.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사람인에서 나온 통계인데 노동법 개정이 다 끝나고 난 후 첫 설문이에요. 중요도가 높아진 인재상으로 똑같이 책임감이 꼽고 있고 낮아진 것으로 전문성이 꼽히고 있죠. 낮아진 것 중에 도전정신, 창의력, 리더십이 있는데 제가 만든 티어리스트에서도 도전정신을 C급에, 리더십과 창의를 F급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통계랑 정확하게 같은 결의 해석인 거예요. 장점으로는 결국 야근을 마다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책임감, 주인의식, 끈기, 능동성, 이런 거를 저는 A티어에 뒀고 이걸 어필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단점은요, 아래의 CF급 역량을 말하세요. 저는 실제로 첫 공기업 인턴에서 리더십이 없다고 했고 붙었습니다. 여기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기업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인재상에 휘둘리지 마세요. 신입사원은 회사의 미래 리더인가요? 근데 그런 게 실무 면접관들에게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입사원이 리더가 됐을 때쯤에는 본인은 은퇴했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합니다. 인사팀이나 인사팀 출신들이 말하는 표면적인 거짓말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전문성이 높은 사람으로 보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인턴 몇 번 한다고 쌓을 수 있는 전문성 없어요. 중요한 건 인성이고 그 중에서도 책임감과 같은 역량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경력직이나 중고 신입이라 할지라도 이전 회사에서 대단한 업무적 성과가 났을 수가 없어요. 연차가 낮을 때는 단순한 업무 위주로 하지 중요한 프로젝트 안 맡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저는 인성적 역량을 어필을 하겠습니다. 즉 신입 경력 둘 다 인성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지 제 개인적인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기업에 입사하기도 했지만 여기서도 인정을 받아서 작년에는 본부 전체를 대표해서 우수 직원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특별히 잘났을까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운이 엄청 나빠서 신입 때 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야근을 쳐서 다 소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실력이 쌓여버렸어. 그 실력을 바탕으로 회사에선 상도 받고 일 처리 속도도 빨라지니까 워라밸도 챙기면서 집에 가서 이렇게 유튜브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근 수당은 1.5배율이기 때문에 용돈 벌이도 됩니다. 그래서 야근이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할 건 아니지만 워라밸을 지금 지키면 미래의 워라밸이 없다는 이 말처럼 저는 신입 때 워라밸을 포기했기 때문에 현재 워라밸을 잘 챙길 수 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가 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전문성을 어필하라는 통념이 좀 깨지셨을 거라 기대하고 계속해서 이 통념을 깨는 방식으로 취업 전략을 논하는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